내가 양치기 소년 시절에 사고를 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표예요. 위기관리 전문가 양치기 소년입니다 라는 이 자기소개 타이틀 해서 여기서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추억팔이를 좀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자, 이제 진짜 늑대를 레알로 만난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페이퍼로즈입니다. 자, 오늘은요 수백만 권의 동화를 팔아잡긴 베스트셀러 작가 우리 양치기 소년이 갑자기 예토전생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강연을 다니면서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PPT에는 어떤 내용을 넣어야 하고 또 디자인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거예요. 지금 이 PPT 원본도 공유 드릴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표지입니다. 표지를 구성할 때는 이 두 가지 요소가 꼭 들어가야 돼요. 하나가 제목, 그리고 이 자료를 만든 조직이나 개인의 이름까지요. 근데 여기 뭐 제목을 쓰실 때 뭐 이를테면 양치기 소년의 경험담 공유 뭐 이런 식으로 노잼으로 쓰시면 절대 안 됩니다. 말 그대로 제목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PPT의 첫 장, 첫인상이기 때문에 최대한 카피라이팅을 하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요. 이렇게 카피라이팅을 하셔야 되는데 뭐 본인이 직접 카피라이팅 능력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그게 잘 안 되신다면 챗GPT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표지에서 제일 잘 보여야 하는 거 바로 이 제목이죠. 이걸 위해서 제목과 이미지 사이에 바로 요 사각형 그라데이션 박스를 하나 깔아주면 된다라고 제가 자주 설명을 드렸었죠. 지금도 배경을 보시다시피 늑대 부분은 검정색이라 잘 보이지만 나머지 이 뒷배경 부분은 밝은색이라 또 이 힘을 가진 단어 이 부분이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얘를 검정색 그라데이션 도형으로 싹 깔아주면 이미지도 잘 보이게 되면서 텍스트까지 잘 보이게 되는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각 그라데이션 도형을 하나만 깔아야 된다?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아니에요. 4개까지 깔아도 돼요. 저도 뭔가 극적인 장면 연출을 위해서 하나, 둘, 셋, 4개나 깔았어요. 이 4개가 있을 때와 없을 때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없을 때, 있을 때, 없을 때, 있을 때. 있을 때가 뭔가 좀 더 일촉즉발의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카피도 너무 잘 보인다. 장점밖에 없다. 이렇게 여러분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페이지는 디스클레이머입니다. 제안서에 이 디스클레이머 안 넣는 분들이 사실 대부분인 것 같은데 저는 꼭 넣으시는 거 추천드려요. 이 디스클레이머가 뭐냐면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편합니다. 지금 이 제안서의 내용은 법적인 약속이나 계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그걸 확실하게 명시를 해주는 거예요. 문구는 지금 보시다시피 국문과 영문 모두 쓰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문구도 GPT를 통해서 뽑으시면 간단히 뽑힙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늑대 이미지는요, 첫 번째 장과 두 번째 장의 디자인이 같죠. 글자만 달라졌죠. 왜냐? 이 디스클레이머는 여러분 대단한 내용이 담겨있는 장표가 아니기 때문에 튀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적으로는 표지의 연장선 상에 놓이는 게 좋습니다. 해서 이렇게 같은 디자인을 사용했어요. 문구만 바꿨고요. 자, 다음은 당연히 발표하는 사람 본인이 누군지 소개가 나와야겠죠. 이 전장에서의 양치기 소년은 보시다시피 허리에서 잘리는 이미지를 사용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했어요? 얼굴을 줌인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디자인적 기술인데요. 사진 쓰실 때 비슷한 구도의 사진을 계속해서 쓰시면 PPT가 지루해집니다. 그래서 줌인과 줌아웃을 이렇게 적절하게 섞어서 사용하실 줄 알아야 해요. 이번 장표 전반에 걸쳐서도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아주 중요한 디자인적 요소는 바로 빅, 미디엄, 스몰입니다. 요소가 3개가 있으면요, 하나는 크게, 지금 이 양치기 소년의 얼굴이 크게 나왔죠. 하나는 중간 크기로 뭐예요? 위기관리 전문가 양치기 소년입니다 라는 이 자기소개 타이틀, 이게 미디엄,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타 정보들이 스몰이 되겠습니다. 해서 요소가 3개가 있으면 하나 크게, 하나 중간 크기로, 하나는 스몰 이렇게 배치를 하시면 사실 대부분의 레이아웃이 깔끔하게 해결되니까요.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리고요 여러분, 강연 자료든 제안서든 기획서든 공통적으로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제가 늘 강조드렸던 문제를 발견한다, 그리고 발견한 그 문제를 해결한다죠. 둘 중 하나라도 빠지면 50%를 잃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장표가 바로 문제의 발견 부분입니다. 내가 양치기 소년 시절에 사고를 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표예요. 그래서 이걸 띄워놓고 저는 매일 양을 지키며 삶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주목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거짓말이라는 거를요. 이렇게 말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장표를 2장으로 쪼개서 호흡을 넣어주면 굉장히 좋아요. 자, 아까 그 멘트에서 그래서 저는 선택했습니다 까지를 여기에서 말하고 이제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서
거짓말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장표를 쪼개주면 흥미도, 임팩트가 엄청나게 올라가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두 개 장표가 지금 비슷해요. 그죠? 똑같은 소년이 앉아있고요. 소년의 위치, 그리고 워딩만 바뀌었어요. 다른 거는 다 똑같아요. 해서 이렇게 비슷한 장표가 두 장이 연결이 되면 여러분이 하나 떠올리셔야 할 PPT의 기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모핑이에요. 자, 모핑이 없으면 이렇게 툭 끊기면서 넘어가는 장표가 모핑을 적용하면 이렇게 부드럽게 이동을 할 수 있게 해주죠. 모핑 너무 쉽고요. 여기 전환에 들어가셔서요. 그 밑에 모핑 있죠? 그거 그냥 선택해주면 끝나요. 그냥 2번 클릭으로 끝납니다. 2클릭으로 끝나는 효과니까 간단하죠? 자, 그 다음으로 또 PPT에서 중요한 건 키워드 하나를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우리 자연스럽게 거짓말이 키워드로 잡히죠. 이 지금 소년 이미지에서 나왔던 이 거짓말이라는 키워드는 그대로 두고 어떻게 한다? 뒤에 이미지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걸 이렇게요. 거짓말이라는 워딩이 같은 위치에 있죠. 해서 여기서 첫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이제 추억팔이를 좀 해줍니다. 설명을 해줍니다. 다음에 두 번째 거짓말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주고 추억팔이를 좀 해줍니다. 보셨죠? 거짓말이라는 워딩은 3페이지째 그대로 있고요. 주변의 이미지와 요소들만 변화하고 있죠. PPT 풀어 나가실 때 이 기술 알고 계시면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여기도 역시 빅, 미디엄, 스몰 적용돼 있죠. 늑대, 빅, 거짓말, 미디엄,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준 첫 번째 거짓말, 스몰, 이렇게. 여러분 이건 대원칙이니까 이건 뭐 모든 슬라이드에 적용하셔도 좋아요. 해서 이렇게 첫 번째 거짓말은 나를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어줬다. 이 거짓말이. 그렇게 의미 부여를 좀 해주고요. 두 번째 거짓말은 여전히 즐겁긴 했지만 이때부터 슬슬 더 중요한 것을 잃게 됐다라고 의미 부여를 해주고 있죠. 자, 포인트. 워딩을요. 계속해서 쓰시는 거는 좋지만 이렇게 3개의 거짓말 장표에서 각 장표의 거짓말이 나타내는 의미는 각각 달라야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거짓말 의미가 다르고 여기서 나오는 거짓말 의미가 다르고 여기서 나오는 거짓말 의미가 달라요. 의미가 같다면 장표를 쪼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혼란만 가져오게 되니까. 자, 이제 진짜 늑대를 레알로 만난 그 순간을 이야기를 해줘야겠죠. 여기가 하이라이트 부분입니다. PPT는 텍스트량에 따른 목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아셔야 될 부분인데 텍스트가 있는 장표면 어때요? 나도 발표자인 나도 봐주시는 게 좋지만요. 화면에 텍스트도 봐주세요 라는 뜻이 되겠죠. 그게 장표의 의도가 되는 겁니다. 반면 하이라이트 부분 저희가 어떻게 처리했어요? 이렇게 실제 늑대를 맞닥뜨린 그 일촉즉발의 상황만 보여주고 아무런 텍스트가 없습니다. 이럴 땐 어떤 의도가 담겨있냐? 네, 발표자인 나를 좀 봐주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텍스트가 이렇게 적거나 없을 때 괜히 그냥 멋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이게 다 의미가 있습니다. 발표자인 나한테 집중해주세요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있다. 그럴 때 텍스트를 좀 줄이거나 이렇게 텍스트를 아예 쓰지 않는다. 이것도 여러분 참고를 해주세요. 그리고 이 장표에서는 네, 진짜 늑대가 나타났을 때 아무도 저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실의 중요성을요. 뭐 이런 멘트를 이제 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다음 장은 이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게 어떤 의도가 담긴 디자인인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표지 기억나세요? 표지? 그쵸, 얘가 표지였어요. 이 표지에서 썼던 테크닉을 활용하는 겁니다. 바로 이 타이틀 테크닉이었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단 하나의 단어. 뭐냐 이게? 그걸 이제 이 9번 장표에서 슬슬 말해주겠다 라는 겁니다. 그 단어가 뭔지 지금 여기가 말해주기 딱 좋은 타이밍입니다 해서 일단 전장의 이미지를 그대로 썼고요. 왜? 연결되니까. 자, 그러면서 텍스트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라데이션 도형 4개를 사용하면서 이미지를 어둡게 처리했습니다. 텍스트 잘 보이게 하려고. 이미지 어두워도 되냐? 어두워도 돼요. 잘 안 보여도 돼요. 왜? 전장에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미 이전에 봤던 이 이미지를 기억하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지 인지가 돼요.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다음 장에서 이 단 하나의 단어가 도대체 뭐냐? 이 다음 장에서 이제 이야기해주면 딱 좋겠죠. 역시 같은 장표 사용할 거고요. 전 장의 디자인 그대로 차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뭔지 이야기해줄 겁니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그러면 진실이라는 워딩만 딱 보이죠? 자, 여기가 바로 표지와 마무리가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PPT에서 아주 중요한 건 연결이에요. 장표가 100장, 200장 다 따로따로 논다? 이거 안 돼요. 자, 그러면서 여기서 어떻게 처리를 했냐? 지금 진실은 잘 보여야 되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단 하나의 단어, 여기는 이제 좀 안 보여야 되니까 텍스트 컬러를 회색으로 딱 처리를 한 다음에 투명도를 54%를 줬어요. 텍스트가 투명하게 보이게 54% 값을 준 거예요. 이게 그냥 회색으로 처리한 거죠. 그냥 회색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투명도를 한 50% 이렇게 주는 게 딱 예쁩니다. 저 굉장히 자주 쓰고 있고요. 8번 장표, 9번 장표, 10번 장표. 자, 뭐예요? 느낌 오시죠? 이제 하나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다 연결되는 장표예요, 이거. 유사한 디자인의 요소들만 바뀌고 있죠.
그럼 뭐예요? 이때 모핑입니다. 그럴 때 우리 첫 번째 장을 제외한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잡고 전환에 들어가서 모핑을 선택하면 뚝뚝뚝 하고 끊기는 게 아니라 얘가 어떻게 연결이 되냐? 이렇게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된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모핑을 거시면 이 기간이 2초로 설정이 됩니다. 그거 조금 길어요. 해서 저는 1초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냥 1로만 바꾸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게 너무 짧다 하시는 분은 뭐 1.5초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때 할 멘트는 진실되지 않으면 신뢰를 잃습니다. 신뢰를 한 번 잃으면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 후에 저는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멘트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여주면 되겠네요. 자, 이건 또 무슨 뜻이 되냐면 가장 극적이었던 이 문제의 발생 부분과는 다른 이미지. 즉 아까는 차갑고 무서웠지만 지금은 행복한 결론이니까 톤이 아까보다 따뜻하고요. 또 행복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 어울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 장표를 띄우면서 여러분, 진실은 가장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은 신뢰를 어떻게 가치 있게 만들 것인가요? 뭐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끝내면 되겠는데, 자, 뭐 마찬가지 역시 같은 내용이니까 두 번째 장에만 모핑 적용해주고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마지막 장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사항 중에 하나는 바로 연락처예요. 이거 절대 빼먹지 마시고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이 홈페이지로 연결시키고 싶으시면 뭐 링크나 아니면 QR코드 같은 거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마지막 장표임에도 불구하고 땡큐라는 글귀 없죠. 저는 그냥 키워드인 진실로 끝냈습니다. 이게 어쨌든 이번 장표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니까. 그래서 이 편이 훨씬 현장에서도 반응이 좋으니까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좀 간단히 약식으로 성공82로 데뷔한 우리 양치기 소년의 강의 자료를 좀 만들어 보면서 살펴봤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장표 만드는데 30분 걸렸는데 그냥 여러분께 설명드릴 만한 내용은 다 들어간 것 같아서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궁금한 점 있으시면 편하게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PPT 패스워드 걸려있죠? 쉽이에요, 쉽. 양. SHEEP 양 할 때 그 쉽이요. 그래서 지금까지 압도적 유익한 페이퍼로즈였고요.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편하게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